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도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1번째 테스트고요. 오늘은 사실 좀 특별한 차는 아니에요. K5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 아마도 소나타와 K5가 끝으로 2.0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차량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거든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2.0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차량들은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랑 이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반떼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그리고 K8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3대, 그리고 똑같은 차량인데 1.6 가솔린 터보 1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얼마나 괜찮은지, 새 차로 사시는 분들은 새 차로 사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고차로도 이 차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내가 1.6 가솔린 터보로 사야 될까, 아니면 2.0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까, 이런 고민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K5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단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235에 45 18인치가 껴 있고요. 오늘 기온 같은 경우는 한 영상 9도 정도가 돼가지고 연비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K5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은요, 최고 출력 195마력, 최고 토크 19.5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 연비 그리고 시내 연비 모두 다 17.6km라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예상은 대략적으로 한 13에서 한 5km대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예, 막히는, 그렇게 막혔는데 그 정도 연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나중에 이 K5 하이브리드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 차기작 모델이 2.0 가솔린 자연흡기로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야 안 하겠지만, 1.6 가솔린 터보 모델로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차량과 비교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4분 정도 남았는데요. 5시 땡 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라서 초장에 배터리를 많이 써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3km 구간, 2.8km 구간에 26km의 연비를 보여줬고, 시간은 15분 소요가 됐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초창은 초기에 출발할 때 이 전기 모터 위주로 많이 달리다 보니까는 앞자리 수가 90 몇 킬로대 이렇게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연비는 22km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8분 비슷하게 와가지고 6.5km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22km 23km 요 추세로 잠실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점점점 떨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근거리에 이렇게 전기 모터로 연비 효율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20분 정도 소요가 돼서 9km대 연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7분 소요돼서 11km라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퇴근길 연비 1등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제 영상 중에 영상 41개, 오늘로써 41개 강남 퇴근길 영상을 찍었는데 1등은 바로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제 전기 모터를 결합한 차량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3분 걸려서 14km대의 연비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K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제가 테스트를 했다면 두 차량과 좀 비교를 해봤을 텐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시승은 했지만 강남 퇴근길 연비를 테스트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K8 1.6 가솔린 터보 모델과 좀 비교하면서 1.6 가솔린 터보로 이 차량이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때 파워트레인이 바뀐다 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좋아질지 대략적으로 오늘은 그 포인트를 좀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8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80마력의 2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연비 17.1km, 도심연비 17.2km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5 모델 같은 경우는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19.2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연비는 이제 복합연비, 도심연비 똑같이 17.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 리뷰나 시승기 그리고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모두 풀 옵션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깡통 모델에 비해서는 연비가 확실히 좀 덜 나오는 편이긴 해요. 휠 인치가 커지면 연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 비교군에 있는 아반떼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105마력의 좀 낮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 15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연비는 제일 좋아요. 19.5km의 이 연비를 가지고 있고 도심은 20.3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K8, K5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일반 변속기, 일반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K5 같은 경우는 3,800만원대 이 풀옵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풀옵션 가격만 놓고 보면 얘는 3,800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아반떼는 3,000만원짜리입니다 자, 무려 한 800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7,800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K8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장착한 K8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 얘보다 920만원 정도 더 비싼 4,70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은 사실 얘가 아반떼와 K8 사이에 크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연비도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단점이 1.6 자연흡기, 1.6 가솔린 터보 요거에서 이제 자동차세가 얘가 2.0이라서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동차세가 뭐 1.6이랑 2.0이랑 아주 크게 막 엄청나게 높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신림 쪽에 거의 다 왔고요. 신림을 거쳐서 서울대 입구에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8km 구간이고요. 시간은 34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연비는 20.7km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여기까지 41분 소요돼서 8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모델 같은 경우는 39분 소요돼서 여기까지 12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49분 소요돼서 17.4km라는 좀 좋은 연비를 보여줬어요. 자, K8 1.6 가솔린 터보는 13.6km 여기까지 32분 소요가 됐습니다. 자, 과연 K5 얼마나 많이 팔렸나 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2021년에 이 차량 55,742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이브리드가 1,800대가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판매량의 하이브리드는 1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차량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신차발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랜저도 나온다고 하고 뭐 K8도 막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는 조금 덜 팔렸어요. 그래서 31,498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량의 하이브리드는 7,860대를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차량 판매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보려고 하는 건데, 전체 K5의 판매량의 24%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고, 그리고 K5가 하이브리드가 이제 주력 파워트레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K5가 처음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거의 망했다라고 할 정도고, 그리고 이번 그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소나타가 뭐 재기를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나오고 있고, 그에 맞게 K5도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만약에 되면, 부분 변경이 되면 만약에 파워트레인이 바뀔까, 1.6 가솔린 터보로 바뀔까 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원래는 이제 2.0, 2.0 하이브리드, 1.6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그 차량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단가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을 좀 하나로 합치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K5 같은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넣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마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1.6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1.6 그 자연느끼로, 그러니까 그 자연느끼 하이브리드로 아마 출시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제 K5가 부분 변경 때 1.6 터보를 넣을 거냐,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 한 3년 4년 뒤에 풀체인지에 좀 1.6 가솔린 터보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하지, 1.6 가솔린 터보는 무조건 들어갈 거다, 2.0 자연흡기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갖고 있는 차량이 소나타하고 K5밖에 없는데, 공교롭게 2023년 거의 중반부터 이제 소나타와 K5는 아마 늦으면 아마 내년쯤 2024년쯤에 페이스리프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교롭게 이 두 차량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2020년에 K5 모델이 이제 31,000대를 팔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자, 그 일례로 이제 G80이 47,000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GV70 같은 경우가 29,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K8이 45,000대를 팔았어요. 야, 어떻게 이게 중형 세단보다 이제는 준대형 세단이 더 많이 팔려. 그랜저는 심지어 5만 대를 팔아서 거의 뭐 상위 판매 타이틀 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준대형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단, 그전 같은 경우는 세단의 대표는 뭐 아반떼, 아니면 아반떼, 소나타, K5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준대형으로 그 소비자의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좀 더 큰 세단, 그리고 편안한 세단을 좀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K5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K5를 단종시키진 않을 거잖아요. 단종시킬 수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스포티하게 이제 조금 변화가 되든가, 아니면 좀 더 다른 파워트레인, 2.0 가솔린 터보. 그래서 K5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GT 모델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 사양은 아니고 북미 사양으로는 GT 사양과 이제 4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판매가 안 됐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그 GT 트림이라든가 아니면 4륜구동 K5를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사실 요게 조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4륜구동 K5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K5의 느낌과 4륜구동의 K5의 느낌,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국내에 출시한다는 소식도 없고, 페이스리프트 때 4륜구동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 2.0 가솔린 터보나 2.5 가솔린 2.5 가솔린 터보구나, GT가 2.5 가솔린 모델이 들어간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사당 지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막힙니다. 보통 여기까지 보통 요즘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4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었고요. 일단은 가장 핵심인 역삼에서 선릉 넘어갈 때 과연 얼마나 막힐지가 관건인데, 일단 쭉 가다가 선릉역에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고 중간 연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딱 1시간 걸렸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막혔어요. 그리고 삼성역까지도 안 막힐 것 같아요. 네, 연비는 그래서 20.4km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1시간 31분 소요돼서 8.6km, 그리고 그랜저 2.4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 1시간 28분 걸려서 13.6km, 그리고 아반떼 1.6 하이브리드는 여기까지 1시간 29분에서 20.6km. 얘가 엄청, 이게 말이 안 됐구나. 그리고 K8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1시간 12분 걸려서 15.5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2023년 후반기나 아니면 2024년에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1.6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을 넣을 거냐, 사실 요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 뭐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뭐 정보가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파워트레인을 많이 가져갈수록 그 차량 제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1.6 가솔린 터보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K8 하이브리드가 K8에 들어가 있는 1.6 가솔린 터보가 K5에 들어가면 어떨까, 요거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K8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마력, 그 다음에 K5 2.0 자연느끼 모델 같은 경우는 152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8은 덩치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도심 연비가 17.1km를 보여주고 있고요. K5는 17.6km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 자연느끼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1.6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싸지, 출력 좋지, 그리고 연비도 심지어 좋아요. 아마 이거 K5 하이브리드에 아마 1.6 가솔린 터보를 넣는다면 대략적으로 제 예상 연비는 한 18.5km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좋은, 아마 18km에서 인치수가 좀 작다고 하면은 19km, 19.45km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1.6 가솔린 터보가 얼마나 좋냐면요, 일단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 그랜저에도 넣습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K8 요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기아자동차 그 K8 부분을 보면 최고 연비 18km라는 딱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두 차량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고 뭐 출력이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K8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17인치 적용이 18.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인치로 넘어가면 16.8km로 확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랜저 모델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적용되는 그 휠이 없어요. 그랜저는 무조건 18인치부터 시작인데, 18인치 가장 작은, 그랜저한테 가장 작은 휠을 넣었을 때 18km예요. 그러니까 K8은 18인치 휠을 넣으면 16.8, 그리고 그랜저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넣으면 18km,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K8이랑 그랜저에 들어간 모델이랑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네, 조금 더 향상됐다는 뜻인데, 이제 뭐 K5 모델 페이스리프트에 요게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랜저 무게가 거의 2톤이 넘는데, 무게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를 넣으면 엄청난 진짜 괴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K8 그랜저 요거 비교하실 때 요거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차량들,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비교하실 때 내연기관 일반 그냥 가솔린 터보나 일반 가솔린 디젤 요런 거랑 좀 다르게 휠 인치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물론 하이브리드 타신다고 해서 뭐 연비 1km, 2km 차이가 뭐 큰 대수냐 라고 하시겠지만은,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요 연비 1km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휠 인치수를 좀 낮추시고요. 그런 거 신경 없이 나는 조금 그래도 이게 멋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은 좀 인치수를 높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시간 5분 걸렸는데, 제 예상으로는 삼성역 떨어지면 1시간 한 20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1시간 한 4, 50분. 그래서 2시간 내외로 강남 태극길 연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끔 제 유튜브에 요거 좀 연비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요거 보시면은 앞에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보이시죠? 네. 실시간으로 돌려서 빨리 감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연비 가지고 뭐 장난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 차량이 현대, 기아, 쉐보레를 이제 주로 시승차를 받고 하는데, 이 브랜드들 뭐 제가 연비 요거 좀 나쁘게 했다고 뭐 차 안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여드린다. 요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영상 찍었다가 잘리는 회사도 하나 있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차피 뭐 그 브랜드 차는 제 영상에 안 올라오니까 뭐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거나 뭐 조작은 없다,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 집 외장하드 들고 오세요. 요거 앞에 프론트캠이랑 이 프론트캠 그리고 계기판 캠 요거 2개 제가 공개해드릴 용의는 있는데, 대신에 이게 도합 한 200기가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웹하드 열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원본 영상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막히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배터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조금 중간보다 조금 더 윗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전기 모드로 가서 연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타보니까, 오랜만에 타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언덕길에서 연비가 확 떨어지네요. 예, 1.6 가솔린 터보를 위주로 뭐 소렌토부터 시작해서 뭐 K8, 그랜저, 다양한 1.6 가솔린 터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오랜만에 2.0 자연흡기를 탔는데, 언덕에서 엔진이 돌아갈 때 이 질감과 소음이 확실히, 야, 현대가 뭐 한 1, 2년 만에 막 획획 바뀌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1.6 가솔린 터보 진짜 좋다. 그리고 2.6 가솔린 터보도 좋지만 좋아요. 좋은데 뭔가 언덕에서 조금 부족하다, 힘이. 요거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자, 쭉 가다가 삼성역에서 연비 체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잠실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까지 딱 24.7km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300m가 더 나왔네요. 자, 일단은 1시간 45분 걸렸고요. 연비는 19.6km로 공인연비 17.6km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요 2시간 8분 소요돼서 8.7km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14.3km로 이제 2시간 1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1.6 하이브리드가 지금 제가 연비 테스트한 전기차 다 포함해가지고 41대 중에 1등인데, 이게 2시간 9분 소요돼가지고 24.7km라는 굉장한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K8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2시간 4분 소요돼서 14.8km라는 좋은 연비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결론은 이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다. 그런데 이제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 참 기대되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연비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개고생 프로젝트 뭐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